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일신 하이폴리의 정군 의사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내외 다양한 그 제품과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저희 그 제품 개발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의 이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고 다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 분야 중에서도 농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용 필름을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가장 사용량이 많은 멀칭 필름을 중심으로 저희 회사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67년에 창립된 회사로 이전에 일신화학이라는 이름을 55년 동안 사용을 해오다가 금년 이제 창사 55주년을 맞이해서 일신 하이폴리라는 상호로 변경을 했습니다. 오전에 앞에 계신 이제 총장님, 교수님께서 혹시 바이오 필름으로 별도 법인을 만든 거냐고 여쭤보시길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일신화학이라는 이름을 전 사업 영역에서 일신 하이폴리라고 사명을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 유발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 업종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뭔가 하이테크 폴리머를 가공하는, 그리고 바이오 필름 가공 영역까지 포함해서 일신 하이폴리라고 사명을 금년에 변경했음을 다시 한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농업용 필름을 기반으로 회사가 성장하였고, 산업용 필름, 광학용 필름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농업용 필름은 보시다시피 비닐하우스 폴리올레핀계 필름을 중심으로 개발과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멀칭 필름, 일반적인 폴리에틸렌 멀칭 필름과 오늘 발표할 주제인 바이오 멀칭 필름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농업용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인 축산용 건포 사일리지 필름까지 해서 1년에 농업용 필름을 중국 공장을 포함하여 한 3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필름은 주로 파레트 스트레치 필름 위주로 생산,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엠보싱 필름까지 해서 1년에 10,000톤 정도,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광학용 필름이라고 보통 전자재료용 보호 필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필름입니다. 1년에 한 10,000톤 정도 저희가 제조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1년에 생산하고 있는 필름은 약 5만 톤 정도의 양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농업용 멀칭 필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이 농업은 녹색 그린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산업으로 알고 계시죠? 이 사진에서 보이는 색깔은 이상하게도 블랙필드입니다. 우리가 봄철에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흑색 멀칭 필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멀칭 필름 아래에 이제 흙 위에서 씨앗이 파종되고 재배되고 수확되어서 우리 식탁으로 우리 농산물들이 보내지게 됩니다. 멀칭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잡초 억제이고, 그 다음에 지온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보호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양의 입단 구조를 보호하는 이 네 가지 역할을 멀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잡초 억제입니다. 첫 번째, 저 검은색 멀칭 필름에 바늘만한 구멍이 생겨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잡초가 귀신같이 올라옵니다. 텃밭 농사라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는 것에 공감하실 겁니다. 만일 멀칭 필름이 아니었다면 제초제 농약을 들어붙든지 이 농기계나 예초기를 가지고 잡초 제거를 해야 할 터인데 여름철에는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 폐비닐로 농촌 풍광을 오염시킨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멀칭 필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농토를 독성 농약으로부터 보호하여 우리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농업의 귀중한 소재라고 역설적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멀칭의 사용 효과를 글로벌하게 조사한 회사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게 2017년 자료입니다만 지금도 이것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7년 자료인데 멀칭을 하지 않은 경작지에서 농산물의 수익이 100이라고 하면 멀칭을 적용한 경작지에서 143의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멀칭의 경제적인 효과인데 멀칭을 하지 않는 농토에 있어서는 화학적 제초제나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법의 농자재가 투입이 됨으로 하고 멀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까지 포함하여 비교를 해보면 1.43 대 1이라는 멀칭의 효과를 보통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생분해 멀칭 필름을 왜 개발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득을 보고 있는 멀칭 필름이 매년 폐비닐로 32만 톤씩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흙과 수분, 각종 오염 물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32만 톤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회수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약 23만 톤, 그리고 매년 9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가 농촌의 폐비닐로 토양 위에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멀칭의 실제로 사용량은 순수한 멀칭 중량으로만 하면 4만 5천 톤에서 5만 톤 정도로 한 약 10여 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우리 농촌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시면 흙이 묻은 상태에서 32만 톤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 23만 톤이 회수가 되면 약 9만에서 10만 톤 정도가 10년, 20년 동안 계속 우리 농촌의 어딘가에 흩어져서 축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농촌 지역에 조금이라도 가보시면 금방 폐비닐들이 이런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봄철에 농사철에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무원들과 농업인들이 이 멀칭을 회수하는 이 작업, 봉사활동 사진 장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2002년부터 이제 여러 플라스틱 종류의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도 실제로 톤당 18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고 이 가공업체에 부담되는 폐기물 부담금은 고스란히 저희 가공업체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대체 물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농촌의 폐비닐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회수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대체 물질이 바로 이 농업용 멀칭에 가장 필요한 영역이다 해서 생분해 수지를 가지고 농업용 멀칭 필름으로 개발 보급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업용 멀칭이 농경지에서 얼마나 좀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촬영된 멀칭 필름 농경지 오염 현장인데요. 이른바 플라스틱 백색 오염, 그러니까 화이트 폴루션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가 토양 속에 잔류하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85%는 전부 회수 재활용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약 50% 정도는 공기 중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것이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하고 특히
한국은 이제 5만 톤 정도의 시장이지만 어제 그 BBF인가요? 그 중국의 내용을 발표하시는 분 말씀을 들으니까 250만 톤이라고 발표를 하시던데 그 중에서 한 50% 정도는 저런 식으로 농토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국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수립이 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탄소 저감에 대한 다양한 로드맵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저희는 3R이라고 하는 로드맵에 동의를 하고 이것으로 저희가 이후에 미래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리듀스, 리사이클, 리플레이스먼트 이 3R을 저희가 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로드맵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리듀스는 발생 억제입니다. 발생 억제를 하지 않는 게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 그 방법은 크게는 다운게이징이라고 하는 기존에 20마이크론, 30마이크론 쓰던 제품을 15나 20으로 다운게이징을 해도 그 물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하우스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해서 오래 사용하면서 폐비닐을 절감하는 그러한 기술 개발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 회수 재활용이 가능한 영역에서 리사이클해서 PCR 멀칭을 저희가 개발해서 금년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멀칭 필름의 성능을 더 좋게 하는 업사이클링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정부의 K 순환 경제의 일환으로 재활용 원료의 의무 사용률이 높아지면 농업용 멀칭의 리사이클 제품은 좀 더 사용량이 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물질 개발이라고 하는 리플레이스먼트 과정에서 저희가 바이오 생분해 수지를 가지고 멀칭 필름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저희가 플라스틱 필름의 그 제조업체로서 이후에 그 미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전략이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제부터 컨퍼런스 내용 중에서 굉장히 많이 보신 내용일 텐데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이제 소재는 그 생분해되면서도 식물에서 유래한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그 중간 단계에서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저희가 압출 가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멀칭 필름은 기본적으로 PBAT를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크게 그 지향점은 저희가 식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향을 하지만 다양하게 그 소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슬라이드도 생분해 멀칭의 자연순환도입니다. 멀칭을 사용하면 토양 위에서 잡초를 억제하면서 태양 자외선에 의한 광분해가 시작이 되고 토양 속에 매립이 되면 그 과정에서 가수분해와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과 이산화탄소로 대사가 되지만 그 분해되는 시간은 토양과 기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광분괴성 소재와 생분해성 소재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PE 물질에 분괴성 첨가제, 다시 말해서 옥소 첨가제를 첨가하여 고분자 물질을 잘게 부수는 옥소 디그라데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원인이 되므로 저희는 절대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생분해 소재, 특히 지방족 폴리에스터 물질인 PBAT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PLA나
TPS나 탄산칼슘이나 또 각종 이 바이오 필러 물질인 셀룰로스나 리그닌, 또 다양한 바이오 필러들을 찾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슬라이드가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 PBAT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하는 과정에서 PLA가 상온 조건에서, 더군다나 이 소일 토양 조건에서 완벽한 생분해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저희가 PBAT와 같이 컴파운딩을, 이 바이오 물질을 개발해서 이 PLA를 좀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저희 발표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 그 강호의 고수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 바이오 물질과 PBAT를 컴파운딩해서 이 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멀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저희한테 소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생분해성 멀칭 필름의 장단점은 뭐 익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장점은 일단 회수 비용과 폐기 비용이 절감된다는, 생분해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 PBAT를 베이스로 하는 이유 중에 장점은 기존의 폴리에틸렌 압출기 익스트루더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조를 해서 이 PBAT와 생분해 수지에 맞게 이 전용 설비도 저희가 최근에 개발을 했지만, 그런 설비를 맞추면 효율은 높아지지만 기존의 압출기와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PBAT 수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단점은 이 초기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높고 수지 자체의 가격 때문에 가격 부담이 커서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장점이고, 분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 워낙 조건이 다양하고 작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런 그 분해 속도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그 재고 생산을 해놓는 것이 좀 불가능함으로 해서 저희가 적기에 주문받아 적기에 납품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가을에 경남 함양의 양파밭에서 저희가 시험 사업을 진행을 했던 사진인데요. 결과적으로 금년 여름철에 양파 수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 바로 논농사를 할 정도로 바이오 플라스틱이 땅 속에서 분해돼서 정상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된 사진입니다. 생분해성 그 멀칭 필름과 기존의 PE 멀칭과의 그 단체 표준의 그 차이 수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그 드래프트가 이 플라스틱 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생분해 멀칭 필름의 단체 표준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두께 15마이크론을 기준으로 이 인장 강도와 신장률, 인열 강도가 기존의 PE 필름의 수준까지 도달을 해서 단체 표준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피복해서 농사를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는 강도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단체 표준을 제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 한국에서 제정된 생분해 필름, 농업용 멀칭 필름의 단체 표준은 유럽 표준인 13431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 2018년에 농업용으로 제정된 17033까지 깊게 연구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다른 일회용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분쟁이 있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사용하는 생분해성 어구들에 대해서는 적극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농민들을
농업인들에게 이 제품을 프로모션할 때 자주 받는 핵심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가 완벽하게 분해가 되느냐, 두 번째가 사용하고 나서 유해한 물질이 토양에 잔류하지 않느냐, 세 번째가 분해 속도가 조절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것으로 농사 지었을 때 수확량이나 수확 시기가 혹시 불리해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소득이 줄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응과 또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10여 년의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는 농민들에게 자신 있게 권장할 만하다라는 결론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분해 수지에 대해서는 그 물질이 과연 100% 분해되는 것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또 받게 되는데, 그 영역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에서 개발된, 해외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국내에 보급되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PBAT 수지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 표준을 통해서 그러한 시험 방법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양으로 100%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증빙을 저희가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그 바이오 디그레더블 플라스틱 멀칭 필름에 대한 2018년에 제정한 17033을 저희가 가장 크게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 인증을 통과한 수지를 가지고 멀칭 필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환경표지 EL724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으로 100% 인증에 대한 증빙을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지난 2009년부터 필드 테스트를 시작을 해서 약 200톤의 PBAT와 적용 현장의 1,500헥타의 면적에서 15개의 작물에 걸쳐서 심도 깊은 필드 테스트가 진행이 됐고, 보급 과정에서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2022년 현재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품질로 생분해 멀칭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진행된 사진 슬라이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0년에 최초로 이 레드 치커리라고 하는 상추 계통의 작물을 재배하는 현장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 멀칭을 재배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수거를 해야 되겠죠. 또 더군다나 상추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 이파리가 그대로 밭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생분해 멀칭을 사용하고 나면 그 식물의 장사와 멀칭 찌꺼기를 한꺼번에 트랙터로 갈아버려서 이 토양 속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다음에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원리로 생분해 멀칭 필름의 사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에서도 똑같이 생산 이후에 필름과 옥수수의 잔사를 한꺼번에 로타리를 친다고 하는 건데요. 이 농기계를 가지고 갈아서 땅 속에 집어넣으면 97일 만에 깔끔하게 농사가 완료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각종 고추, 무, 콩, 저희가 주변에 일상적으로 식량작물 또 이 원예작물에서는 다양하게 실험을 거쳐서 저희가 모두 성공을 했고 현재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콩의 경우에는 실제로 관행 HDP 멀칭 가격 대비해서 약 3.8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보조금이 없이는 농민들이 쉽게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수 비용을 감안해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국가에서 또는 지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3.8배의 차이를 현재 그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 보조금도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한 50% 정도의 보조금으로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은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인데요. 마늘과 양파. 이런 경우는 원래 30마이크론짜리로 두껍게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회수하기가 좋으라고. 근데 생분해 멀칭은 회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두께 차이 때문에 실제로 2배 정도의 차이밖에 없고, 그 다음에 월동작물 이후에 이것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노정이 돼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회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회수하는 노동이 굉장히 악성 노동입니다. 그래서 마늘과 양파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수준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가을 작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여름까지 정상적으로 재배하고 그 이후에 후기작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품목이어서 보급과 확대에 약간의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 일신 하이플리가 농업용 브랜드로 학표라는 브랜드로 유명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오 멀칭 필름도 학표를 통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시 주변에 농사를 지시거나 또 친척 친구들한테 학표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농업적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사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